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아주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고 양극화는 심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내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좁은 땅에서는 종북이네 친일이네 하면서 국민들끼리의 갈등도 좀처럼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은 쉬어가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많은 국민들은 그를 보고 그의 정치 능력을 떠나서 외모가 꽤나 잘생겼다고 한다. 그럼 그의 어린 시절은 어떨까? 지금 보는 모습은 문 대통령이 남항초등학교를 다닐 때의 모습인데 초등학생치고 통통한 모습이 아니라 꽤나 날카로운 얼굴을 지닌 것 같다. 사실 경남 거제도에서 태어난 문 대통령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장사를 나서면 어머니는 연탄 배달을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유년 시절을 얘기할 때마다 어머니의 이 연탄 배달을 돕던 일화를 떠올린다. 이후 그는 부산의 명문이라던 경남중 경남고를 나왔다. 이것은 그의 중학교 졸업 사진인데 상당히 까리한 포즈이다. 누굴 닮은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중학교 졸업 후에 그는 경남고의 전체 수석으로 입학했고 문과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모범생만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술, 담배에도 손을 댔으며 싸움을 하다 정학도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당시 별명은 문제아였다고 한다. 그는 재수 끝에 4년 장학금을 받으면서 경희대 법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대학 입학과 더불어 유신체제가 시작되면서 그는 운동권의 길을 가게 된다. 중앙에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시절 모습인데 이때부터 지금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 아까 문 대통령의 경남고 사진도 그렇고 그는 공통적으로 주변 친구들에게 손을 올리거나 어깨 동무를 하는 등 스킨십을 다소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다. 그는 민주화운동 때문에 구속되어 수감되었지만 다행히 재판을 받고 석방이 된다. 그런데 석방이 되자마자 그에게는 입영영장이 날라왔다. 그는 특전사 공수부대로 자대 배치가 되어서 폭파주특기를 배우고 폭파과정 최우수 표창을 받게 되는 등 군생활을 잘해 표창을 2번이나 받는다. 문 대통령이 공개했던 이 모습은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때가 그의 모습에 있어 전성기 시절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다.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모습이면 그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다. 아무튼 그의 군대 시절에는 공중낙하, 수중침투 훈련은 기본이라 그에게 고급 인명구조원 자격증은 덤이었던 것 같다. 1978년 특전사 제대 후 그는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시 2차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던 과정에서 소위 1980년 서울의 봄이라는 한국 민주주의 격변기를 맞아 그도 시위를 하다가 다시 한번 구속이 되었다. 따라서 그는 사시 2차 합격 통지서를 유치장에서 받았고 이후 3차 면접까지 무사히 합격했다고 한다. 그의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다. 솔직히 이때는 30년도 더 전이라 문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이 당연히 촌스러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깔끔해 보인다. 그리고 이맘때쯤 문 대통령은 7년간 열애 끝에 경희대 후배인 김정숙 여사님과 결혼했다. 굉장히 흐뭇하신 표정이다. 과거 문 대통령의 인터뷰에 따르면 처가 쪽 반대가 없었냐는 질문에 그는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했었다. 네? 사실 그가 여사님의 장인장모께 첫인사를 드린 것은 군대 시절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장인장모분들은 남친의 첫 모습이 군복 차림에 베레모를 쓴 모습이었기에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한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마치고 수료식 때 법무부 장관 표창도 받았던 그였지만 그는 그의 과거 시위 경력 때문에 판사 임용에는 실패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노무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당시 동기가 만남을 주선하여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때의 만남을 운명이라 규정한다. 그런데 두 분 옷을 보니 색깔은 다른데 스타일은 상당히 비슷하다. 어쨌든 인권 변호사로서 동업을 함께 해오며 문 대통령은 간간히 부인과 데이트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여느 평범한 집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얼굴이 연예인 제이 못지않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얼굴 중에서 짙은 눈썹에 오똑한 코가 그의 장점이지 않나 싶다. 인권 변호사로서 동업을 함께 해왔던 상황에서 1987년 60 민주화운동 이후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김영삼 전 총재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아 정치계에 입문한다. 이후 그도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 출마해 부산선대본부장을 맡으며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그도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1년 동안 과로로 인해 무려 10개의 이가 빠질 정도로 청와대 생활은 힘들었다고 한다. 결국 과로로 건강을 상한 그는 민정수석을 사퇴하고 훌쩍 히말라야로 트레킹을 떠나게 된다. 그가 등산을 사랑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모습이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산악인 포스인가? 그러나 그의 힐링 기간은 길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그는 곧장 귀국하고 탄핵안에 대해 법적 대응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자 그는 다시 청와대에 복귀하여 민정수석, 비서실장 등을 맡는다. 아마 이때가 고생을 가장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그의 얼굴에서 그 흔적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 참여정부와 임기를 함께 마친 그는 양산의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보통 사람으로 돌아온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소박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싶어 했다고 한다. 하지만 세상은 평화롭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은 전임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주변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건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끝이 난다. 그에게는 약 10년간 노무현의 그림자처럼 늘 노무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러나 2012년 그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문재인이라는 이름 석자를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게 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배를 하게 된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4년 뒤 19대 대선, 일명 촛불 대선에서 최종적으로 그는 승리하게 된다. 당시 2012년 대선 포스터와 2017년 포스터를 보면 분명히 같은 분의 얼굴이지만 그 모습에서 풍겨지는 분위기는 다소 차이가 난다. 과거에는 고민, 결의 또는 어려움 같은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면 이번 얼굴에서는 어두운 색채보다는 뭔가를 품을 수 있는 공간, 여유, 인자함 등 뭔가 밝은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얼굴 변천사와 함께 간단한 그의 일대기도 같이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의 얼굴 변천사도 당연히 있다. 우선 과거 아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